차별금지법 옹호 논란으로 일부 회원교단이 탈퇴 움직임을 보이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홍정 총무의 사임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홍정 총무의 사직서는 차기 총무 인선이 마무리되는 7월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당분간 총무 대행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심각한 기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CBS가 환경부와 함께 2023 기후 포럼을 열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긴급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개신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멕시코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회원교단 이탈을 막기 위해 사임 의사를 밝힌 이홍정 총무의 사임을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회협은 사직서 수리를 차기 총무 인선이 마무리되는 7월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당분간 총무 대행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최근 회원교단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일부에서 교회협의회 탈퇴 여론이 있는 데다 이홍정 총무가 가짜뉴스에서 비롯된 차별금지법 옹호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홍정 총무는 총무보고에서 교회협의회가 경험하는 혼돈과 좌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경험하고 있는 혼돈과 좌절의 위기를 새로운 변혁적 전환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값비싼 친교와 마음의 일치를 회복하고 고난당하는 세상의 십자가 아래서 부활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역사에 참여하는 참다운 제자 공동체로 존재의 변화를 이룩합시다. 교회협의회 실행위원들은 보고 후 자리를 뜬 이홍정 총무의 사임 의사 표명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었지만 수리 시기를 놓고는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감리교단 실행위원들은 이홍정 총무가 지난달 연회 감독들에게 탄원서를 보내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실행위원회가 열린 4월 20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사임은 그 사임되는 순간에 임직원이 아닌데 임직원이 아닌 분에게 휴직을 준다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홍정 총무 사임 처리는 다음 실행위원회가 열리는 7월 20일에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실행위원들은 이홍정 총무의 잔여 임기를 채울 차기 총무 인선을 위해서는 교회협의회 헌장에 따라 2달 안에 인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무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직서를 처리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2개월 안에 뽑아야 돼요, 헌법상. 그러면 바빠집니다. 오늘 수리는 7월 20일자에 받기로 그건 우리가 결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좀 시간을 두고 총무 인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홍정 총무 사임 처리 안건은 표결에 붙여졌고 이번 실행위원회에서 이홍정 총무의 사임은 받아들이되 사직서는 7월 20일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무인선위원회 구성 등 향후 절차는 교회협의회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단 일부 실행위원들은 이홍정 총무 사임이 감리교단 때문인 것으로 바라보는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는가 하면 사직서 처리를 다음 실행위원회로 넘긴 데 대한 불만으로 퇴장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습니다. 총무 공백으로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00주년 기념대회 준비와 함께 총무인선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당분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기후위기 기독교행동이 어제 각 교단의 기후환경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2040년까지 한국교회의 탄소 배출을 0으로 하는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 로드맵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장통합총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기독교 한국루터회 등 6개 교단과 교회협의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후 환경 문제 각 단체별 대응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동차, 비행기 이용에 따른 탄소 헌금을 신설하고 각 교단의 탄소 배출 현황을 우선 파악하는 등 공동 대응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는 오늘 환경부와 함께 2023 기후 포럼을 열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와 기업, 소비자 간의 협력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 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CBS는 환경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주제로 기후 포럼을 개최하고 순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각계의 협력 과제에 주목했습니다. CBS 김진호 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경제와 산업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이 할 수 있는 일, 의식 개선, 인식 전환, 가치관 바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덜 쓰고 덜 아끼고 자원을 순환시켜서 쓰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폐기물을 재활용해 다시 생산에 투입하는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주요 과제가 됐다며 포럼에서의 제안을 정부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순환 경제를 향한 국제적인 흐름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순환 경제 이행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오늘의 이 자리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순환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과제로 경제 산업계의 협력, 제도적 지원과 변화, 소비자의 가치 소비가 논의됐습니다. 인하대 김종대 녹색금융대학원 교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경제와 산업계 측면에서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탄소 배출 절감과 함께 생산 효율성 증대와 산업 혁신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순환 경제 모범 사례를 발굴해 투자하는 등 관계자들의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고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갖고 오는 사람들은 소비자와 기업과 투자자입니다. 환경부 조연수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지난해 말 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현재 정부가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법적 이행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순환경제를 고려한 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폐기물로 만든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상향 조정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목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23년 3%에서 30년 3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 과장은 소비와 유통 과정에서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 최소화와 다회용기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제품의 지속적인 사용을 높이기 위한 수리권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출과 재활용 과정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분리배출 품목을 개편하고 열분해 확대 방안과 바이오가스 생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NGO단체 옮김 김효선 공동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생활 영역에서 폐기되는 물질을 쓰레기가 아닌 자원의 선순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가공이나 중고 나눔에 대한 가치를 확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게 사용하고 교체되는 비누나 버려진 크레파스를 재가공해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전달하는 옮김의 실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긴급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윤실은 성명을 발표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뿐 아니라 전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로 내몰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는 사적인 계약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윤실은 또 현재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책은 정부가 피해 보증금을 선반환해준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멕시코로 가봅니다. 멕시코는 가톨릭의 영향력이 큰 나라인데요. 최근 개신교도 크게 성장하고 있어 양질의 신학교육이 지원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마약 카르텔 등 범죄 조직의 폭력이 심화되고 있어 기도가 절실합니다. 멕시코에서 손승진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역사로 따지면 한국 교회와 비슷한 정도의 개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멕시코는 가톨릭 교회의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문화나 종교 상황이 그랬었기 때문에 선교가 쉽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가 늘 중심에 있었고 그러던 것이 최근에 들어서 중남미 전체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오순절 교회 중심으로 굉장히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뜨겁게 지금 개신교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신학 교육은 굉장히 더딘 편이고 그다음에 워낙 나라가 넓다 보니까 교회 개척을 위한 목사를 보내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직적으로 선교가 지역적으로 선교가 잘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멕시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기초 작업부터 아직 많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스페인어가 공용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멕시코에서 스페인어는 공식 언어가 6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투리가 또 다 있어요. 그 사투리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들이 또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히 많은 수의 언어들이 성경 번역이 안 된 언어들이 많고 여전히 언어적으로 성경을 접하지 못하는 아직 그런 민족들, 부족들도 있는 것으로 아직 보여지기 때문에 성경 번역, 기초적인 작업인데 아직도 절실한 그런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 교육이 조금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늘 개신교가 소수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수세에 몰린 듯한 그런 문화적 모습들이 있어요. 굉장히 교리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현대적인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과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선교 사역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우리가 포괄적인 신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단들, 또 새로운 그 종교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제대로 생산하는 신학교의 역할들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건강한 신학을 하고 건강한 신학을 하는 목사들이 생산이 되고, 아직도 많은 교회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이 부분에 천착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대체적으로 국경 지역들은 대체로 다 위험합니다. 이런 데는 사람들이 오가고 마약이 오가는 그런 루트이기 때문에 치안이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육로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깽들끼리 싸워. 그들만 싸우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적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일들이 벌어지는 그렇게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지역에서는 일반인들도 다 영향권 안에 있다. 그 폭력 상황이 아주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아무 상관없는 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마약을 주로 다루는 범죄 조직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쉽게 죽이고 사람을 쉽게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멕시코의 청소년들이 그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제법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아니냐, 나도 그런 일 하고 싶다. 이게 단순히 사회적으로 불안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이 저것도 괜찮은 직업이야? 나도 저렇게 살면 멋있을 것 같아? 이런 방식의 무의식적, 의식적 교육이 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사실은 우려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멕시코 교회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신교의 역사가 짧지는 않습니다. 1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멕시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자리 잡고 있는가? 또는 우리가 주님 주신 소명을 정말 제대로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산하는 교회로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학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도전들이 많은데 이런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신학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또는 교단이 신학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안이죠. 이게 영적인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분이 있겠지만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키워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 정치나 경제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치안이란 측면이 특별히나 안정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분명히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화 전반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치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멕시코에서 손승진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충성교회가 봄을 맞아 이웃돕기 바자회 행사를 열었습니다. 충성교회는 이번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는 2박 3일 일정으로 정기연회를 열고 회무 처리뿐 아니라 콘서트와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충성교회가 봄을 맞아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바자회엔 다양한 먹거리와 식재료, 의류, 재활용품 등 50여 가지의 품목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지역 주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바자회 처음 시작은 우리 교회 어전도의 회원 중에 한 분 아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비 내는 것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20년이 흘러서 이제는 봄, 가을에 1년에 2차례씩 하게 됩니다. 대구 충성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바자회 행사 수익금 전액을 지역 내 10여 개 학교 2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82회 동부연회가 원주 오크밸리에서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을 기념해 다같이 함께 가는 동부연회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연회는 코로나로 3년 만에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됐으며 회무 처리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회와 목회자 정년 연장, 교회의 미래 등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도를 중심으로 아침 사이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과 강원 영동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